더 이어서 해봅시다. 지금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초에 2번 얘를 시비를 하게 되면 1초에 60번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컬러 그냥 블랙 컬러로 가죠. 블랙 컬러로 네. 지금 K 값을 하나는 블랙을 섞어줍시다. 이렇게. 이거 좀 안되겠다. 좀 비슷한 색깔로 갑시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만약에 뭐 여기서 타이틀의 변화가 있으면 여기 좀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변화를 어디에 주면은 어떻게 되는가를 잘 파악을 하시면 돼요. 얘는 크기 같은 경우도 뭐 내가 천을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럼 크기 조정도 알아서 되는 거고. 그죠? 얘는 뭐 이게 적당한 것 같아요. 몇 번 해보니까 그 정도. 이거 좀 눈 아프니까 그냥 블랙으로 합시다. 그래서 얘는 지울게요. K 값이 변하던 말든 그냥 얘는 블랙으로. 얘는 지금 1초에 60번 깜빡이고 있는 중이겠죠. 대신에 같은 색이니까 눈에서 안 보이는 거고요. 지금 할 거는 뭐냐면 대략 한 이 위치에 뭔가를 갖다 놓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할 주인공을 여기다가 게임을 키자마자 얘가 등장하게끔 할 건데, 대략적으로 요 위치 중앙 하단의 중앙부 요 정도 여기에 불러오는 일을 할 건데요. 불러오는 거는 이런 거 있죠. 하이게임 내부 기능들 같은 거 얘네들처럼 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뭐 하는 애인지만 알면 되는 거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몰라도 되게끔 할 겁니다.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여기서 대신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이제 반복문 또는 뭐 조건문 같은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어할 때 썼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쓰는가를 좀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초점을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되지가 아니라 얘는 여기서 왜 쓰였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얘네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애들이 아니라 그냥 쓰고 싶은 색깔을 갖다 쓰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필요 없어지면 그냥 지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1초에 몇 번 깜빡이는가, 이 화면은 몇 번 깜빡이는가를 통해서 이 색상을 채우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테스트용이었으니까 얘가 진짜로 그렇게 되고 있나를 보고 싶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툴이었으니까 얘는 이제 지워도 되는 거고.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메인 루프 안쪽에서 이벤트를 감지해서 얘가 지금 뭘 하고 싶구나를 파악을 하는 거. 그래서 진짜로 궁금하다면 여기 이벤트 타입 있잖아요. 이거 이벤트 타입, 얘를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프린트 이벤트 타입 하면은 얘는 무슨 말이에요? 프린트는 콘솔에다가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벤트 타입 이렇게 해봅시다. 종료식 그죠? 이게 맞겠죠? 종료식 이벤트의 타입, 왜냐면 이게 참일 경우에만 얘는 프린트를 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거 끄고 실행을 새로 해서 얘를 누르면은 얘를 누르는 행위 자체가 이게 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프린트를 하겠대요. 지금 프린트 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ESC 이거 뭐야? 끄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얘 또 뭐 이상하냐? 다시 이거 그냥 대충 보시면 돼요. 이벤트 타입 끄는 거 키 에러 타입 에러가 났네. 프린트 이벤트의 타입 지금 보면은 우리 많이 봤던 뭐예요 이거? 요게 인트랑 스트링이랑 더할 수 없다잖아요. 근데 지금 오류 난 데가 어디에요? 31번째 줄 여기죠. 여기에요. 얘는 제가 그냥 좀 눈에 보기 편하게 하려고 넣어놓은 스트링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녀석이 인트라는 거죠. 그럼 이거 더 해주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했었잖아요. 항변 안에서 바꾸는 거, 더 하는 거. 다시 여기서 오류가 났었구나. 그죠? 이렇게요. 이 타입이 256으로 얘가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보면 이벤트의 타입이 아니라 게임.퀴도 출력을 해보면 종료를 눌렀을 때 둘이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프린트 항상시 이벤트 타입 이랑은 좀 달라요. 256이 지금 종료의 조건인 거잖아요. 이벤트.타입 이벤트 타입 여기서 들어갈 수 있겠지. 이런 거 보시면은 얘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돌아간대요. 얘가 아마 이동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찍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서 이 닫기 버튼을 누른다는 거는 이벤트 타입 자체를 256으로 바꿔준다는 거라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일치해버리는 이제 true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때는 이 시스템 엑시트의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 반복문을 탈출해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요 무한 반복문 게 맞는데 여기서부터는 종료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 할 때 이제 프린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태 프린트는 사실 검산용이었어요. 여태 썼던 우리가 눈으로 계속 봤던 프린트 어쩌고 계속 맨날 프린트 했었잖아요. 함수 실행 결과를 보든 반복문 실행 결과를 보든, 그러니까 그게 다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이런 데서 써먹으시면 됩니다. 감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감지에 대한 이런 변화라던가 또는 상태를 내가 눈으로 보고 싶다면 그냥 프린트 찍어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런 게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근데 이게 이런 문장이 없다면 사실 얘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향 정수값 계속 출력하고 있는 거니까. 대신에 이렇게 스트링이랑 엮어줄 때는 얘네들이 정수기 때문에 연산할 수 있도록 항변환이 살짝 필요하다는 거. 이거 얘는 근데 확인용이라 이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파이게임이 주가 아니에요. 사실 얘는 요런 게 주입니다. 파이게임은 도구일 뿐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걸 제작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서포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쉽게 알아올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일단 얘가 계속 깜빡거리고 있구나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아까 전에 그 K값 변화에 따라서 바꿔줘서 이제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이제 할 거는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죠? 이미지에 관한 건데요. 굉장히 뭐가 많아요. 이미지 관련된 기능이. 이게 뭐냐면 파일을 이 화면에다가 로드 시킬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미지 파일을 어딘가에서 가져온다면 여기다가 그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실물 파일로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그 해당 이미지를.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파이게임 이미지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여기다 치면 돼요. 알아서 알려줄 겁니다. 근데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일단은 뭐랄까 PNG 파일을 찾을 건데요. 비행기 하면 좀 이상한데? 비행기 전투기 그래서 이미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만드는 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건데 게임 특성상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 이게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사진 여기다가 PNG 흘렸고 이건 왜 이거는 몇 번 붙여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폴더 하나 만들고 하이 게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이미지 있죠. 이미지의 이름은 최대한 간단한 걸로 뭐라 하지? 전투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거 폴더 열기 하면은 여기 들어 있지 않네? 여기다 안 넣었네. 하이게임 안쪽에다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요. 정말 이거 배경도 그냥 다 배경까지겠네. 이렇게 하면 별론데 그럼 그냥 한번 불러와 보죠. 지금 요 경로 있죠? 지금 이 폴더 상황에서 요 경로를 잘 따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다가 불러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입혀놔야 되는 건데 입혀놓는 거는 파이게임이 알아서 또 할 거고요. 이미지 로드 해서 이거 끄고 내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C 드라이브에 어쩌고저쩌고에 파이게임에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경로까지만 복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파일명까지 넣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간단한 버전으로 이제 바꾼 거고요. 이거 그냥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경로.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요거 F2 누른 다음에 F2가 이름 바꾸기잖아요. 그냥 전체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얘가 PNG잖아요. 일부러 PNG로 좀 가져왔는데 PNG 파일, PNG 같은 경우는 불러올 때 홈서치 알파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PNG 파일만. 이것도 구글링해서 찾아보고 찾아보고 나서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요거 있죠, 요거 원 요거
이걸 그냥 복붙했더니 여기서는 역 슬래시로 들어갔잖아요. 이거 맨 첫 시간에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그잖아요, 그죠? 얘랑 같은 거잖아요. 지금 역 슬래시랑 원이랑 맞죠? 근데 얘는 역 슬래시를 몰라요. 이 파이게임 자체는 이게 유니코드 이스케이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 역 슬래시를 다 슬래시로 바꿔줘야 돼요. 이것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역 슬래시 그냥 슬래시로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 일단 에러는 안 나요. 그럼 일단 성공해요. 그리지 않았다 뿐이지 에러는 안 나요. 그래서 얘를 이제 갖다가 입힐 건데요. 자, 이만큼은 그냥 여기 있는 파일을 가져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불러오고 끝난 거예요. 활용하지 않았어요, 얘를. 그러니까 실행을 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이 녀석을 그냥 여기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얘를 활용하면은 이 파일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미지 세이브 서페이스 플릿입니다. 서페이스 플릿 여기 있다. Draw many images 어쩌고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이미지에다가 이미지를 그리는 건데 이거는 다른 걸 써도 되지만 이거는 그렇지만 블리치라고 있을 텐데 블릿 여기 있다. 이거 하나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 위에다가 입혀 놓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사용법만 아시면 돼요. 얘도 그려주면 됩니다. 스크린에다가 블릿 우리가 만들어 놓은 히어로를 이렇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요. 대신에 여기서는 요런 게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냥 게임 내에서의 좌표예요. 좌표. 여기서 말하는 히어로는 방금 전에 우리가 불러온 이 파일명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블리치라는 함수는 지금 인자가 2개가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죠? 정말 이거 한 개인가? 이거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 소스 테스트 여기에 논으로 해도 되네. 소스랑 테스트가 목적지 서페이스에다가 배치를 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맞겠네요. 이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그려져요. 이렇게. 근데 지금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고른 것 같아요. 일단 크기는 몰라요. 크기 뭐 어떻게 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불러오기까지 성공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더 할 거는 이거 크기 어떻게 변경하지? 이런 거. 이거 크기 변경 어떻게 하지는 따로 또 검색해서 찾아봐서 적용만 하면 되는 거고. 맨 첫 시간에 제가 그 왜 질문하는 법 설명하면서 찾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시킬 줄 알면은 뭐 숙련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기서 의미가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찾아보시면 될 건데요. 우선은 이거 좀 변경을 시켜놓고 저는 이거 이미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변경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이미지 하나 잡고 제가 얘를 돌려드릴게요. 이미지 하나 잡고 로드 시키는 것까지 로드 시켜서 이 화면에 보이는 것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얘는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일단 지금까지의 코드를 여기다가 올렸어요. 새로 고침해보시면 보일 겁니다. 이미지 로드라는 코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이미지 찾으신 다음에 실제로 저장하셔서 이 화면에 보여주는 것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근데 대신에 지금은 PNG로 찾아주세요. 뭘로 할까? PNG? JPG네? 아니 PNG 찾았는데 왜? PNG요? 왜 없지? 뭘로 가자고? 됐다. 자, 저는 이미지를 바꿨는데 이게 이 이미지만 딸랑 있는 거는 좀 나중에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흰 배경 있는 거를 가져다가 놨고요. 이게 지금 이미지 크기가 너무 커져서 지금 400에 900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1500에 1500이다 하면은 그런 거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될 거지? 안 되는데. 이렇게 꺼야겠다. 1500에 1500 너무 크네. Y 값이 1500이니까 얘는 한 1000 정도? 이 정도? 여기서 클릭하면 안 돼. 얘를 그죠? 이렇게 요 정도? 1000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요 세로 크기가 1000 넘어가면은 약간 모니터가 감당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이렇게 불러와져 있는 거고 얘는 원래 400에 400에 900이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지를 한 번에 보여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할 거는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게 JPG 같은 거 불러오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JPG는 여기 컨버트 알파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규칙이에요, 규칙. 근데 이거 좀 불편한 게 이런 거 좀 하나하나 해가면서 할 건데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 좀 잘려요. 여기가 코드를 한 줄에 보일 수가 없게 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해야 한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변경을 하려면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런 글자 크기 같은 거 이제 CSS적인 요소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주피터 노트북 셀, 뭐 가로 너비, 뭐 크기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뒤져볼까? 이거 좀 한눈에 보이게 해볼게요. 컨테이너 프롬프터 얘는 셀, 코드셀인 거고 얘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F12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화면을 웹브라우저에서 이 화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구조 그냥 구조고 런디셀 이너 셀 그냥 셀이네. 얘는 그냥 셀. 컨테이너라고 하나 있어요. 컨테이너가 이만큼을 의미하는 건데 노트북 컨테이너? 아이디 노트북 컨테이너? 이너셀.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게 남아있나? custom.css 여기서 셀 렌더 프롬프트 코드셀 말고 좀 컨테이너 아이디를 이용합시다. 아이디는 노트북 컨테이너 녀석은 div 시합 노트북 컨테이너 노트북 컨테이너의 가로를 지금은 몇이야? 지금은 1140 이렇게 커지면 1100 그거 쪽이네. 그러면 얘를 좀 더 늘려주자면 한 1300? 1300 픽셀 정도 저장하고 저장 얘도 하고 네. 얘는 복사 좀 미리 해놓을게요. 프로거침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커졌네. 이런거 지금 이거 한 줄에 보이게 됐잖아요. 이제 커진 거죠. 자, 그만큼은 필요 없고 지금 얘를 실행하면 전혀 문제 없고요. 근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한 거 있잖아요. 얘는 진짜로 기초만 아셔도 돼요. 지금 방금 전에 이거 뭐 CSS 건드려서 이 웹브라우저의 크기를 정하는 거 그런 거는 공부를 깊게 안 해도 이런 식으로만 접근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거는 어떤 걸 공부하던 내가 사용하고 있는 툴 정도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베스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적용만 가능하다면 그것도 뭐 괜찮고요. 하니까 또 글자가 그러네. .1 정도? 지금 보시면 이 이미지를 불러오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컨버트 알파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png 쓸 때 이걸 붙이면 된다가 끝이에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뭐고 얘를 왜 쓰는가로 접근을 하시면 이제 끝이 안 나요. 다른 무언가에다가 더 시간을 쏟으셔야 됩니다. 지금 처한 상황은 이미지가 너무 큰 데가 다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이미지 크기를 줄이고 싶다, 이게 목적이 이제 명확해진 거고 그 목적에 따른 행동을 취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거 이미지 크기
다 알려줍니다. 얘는 뭐 이동부터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 많이 하고 있고, 여기서도 보시면 이미지 컬러 알파 스페이스 이질라 RGB 헐츠 사이즈 이미지 로드 말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런 애들 불러올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사이즈 두 개밖에 없어. 사이즈 트랜스폼 트랜스폼 스케일 이거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트랜스폼 스케일이에요. 크기 변경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여기 히어로 변수에다가 하이 게임 점 트랜스폼 점 스케일, 뭔가 크기에 관련된 기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스케일을, 그러니까 이거 저도 몰랐어요. 모르는데 그냥 찾아보니까 이렇게 하래요. 이 당연한 거잖아요. 얘는 처음 보면 이게 뭐 하는지는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냥 검색 결과에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는 여길 참고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런 거 참고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스케일을 보시면 이게 리사이즈예요. 리사이즈. 사이징을 다시 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면 히어로를 갖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얘는 100에 100 정도. 이러면은 이 스케일 함수를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인자는 2개 넘어가고 있는 거고, 얘가 하는 거를 다시 히어로에다가 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얘는 리사이즈 돼서 이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랑 뭔지 몰라도 100이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100은 픽셀입니다. 픽셀 단위예요 얘는. 얘만 있으면은 이미지가 차지하고 있는 크기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요 흰 배경이 없다면, 그러니까 얘가 왜 포토샵에서 말하는 무기가 따져 있다면 이렇게 실제 이 녀석이 차지하고 있는 이만큼, 이 나머지 흰 배경도 사실 이 이미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흰 배경이 붙어있는 이미지를 사용을 한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으면 이런 거 잡아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요. 터졌죠, 확실히. 그럼 이게 가로 세로가 뭐지는 이렇게 변화를 시켜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200에 100이면은 짧은 쪽이 세로겠죠. 이렇게 얘가 세로구나 인 거고,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그 줄을 변경을 시켰을 때 변화를 파악을 하고, 얘가 이런 거였구나 정도, 그런 거. 이거 왜 쓰고 있지? 얘가 왜 쓰이고 있지? 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이걸 그리는 게 전부인데 지금.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백으로 가죠. 백백으로 일단 백백 너무 큰가? 아니, 일단은 백백으로 가고. 자, 지금 얘가 여기 나타나는 이유도 있어요. 얘가 여기 나타나는 이유도 있는 게, 아까 전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히어로를 여기에다가 그리겠다예요. 여기서 여기란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0,0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왜 X축 Y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3D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 값을 변화시켜 보시면 100, 100의 자리에 위치하게 돼요.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100, 100의 기준이에요. 얘는 기준이 여기가 아닙니다. 기준은 여기에요. 이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보면은 이 전투기 크기가 100 이란 말이에요. 이 이미지 크기가 100이에요. 그래서 딱 이미지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100이에요. 이만큼 100이고요. 그죠? 이거 그냥 갖다 붙여놓으면 크기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여기입니다. 이 이미지의 기준점.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요런 거. 얘를 원점으로 봤을 때, 원점이라 하면 0,0을 의미하겠죠. X축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Y축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X축, Y축인데 우리가 평소에 그냥 수학할 때 그렸던 XY랑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상하가 반전입니다. 우리 보통 그 왜 막 고등학교 때 뭐 그래프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중고등학생 때 방정식 그래프 그리고 뭐 이적분 같은 거 할 때 보통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보통 XY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0,0 해놓고, 그렇죠? 이쪽이 양의 방향인 거고 이쪽이 또 양의 방향인 거고, 만약에 Z축까지 추가가 된다면 이런 거 이쪽이 양의 방향인 거고 이런 식으로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3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근데 얘는 지금 제가 화살표 방향을 이쪽으로 그렸어요. 왜냐면 여기가 0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0이고요. 맞죠? 근데 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원래 있던 거에서 여기로 이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죠? 둘 다 양수로 제가 이동을 시켰는데 얘는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에 맞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봤을 때. 이해되시나요? 위쪽으로 갔을 거면은 여기 마이너스로 해줬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누가 X축이고 누가 Y축이지를 보고 싶다면 바꿔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보일 테니까, 그럼 얘가 X축 양수 쪽이구나, 이게 Y축 양수 쪽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파악을 하셨을 텐데, 아무튼 이게 이제 좌표라는 거, 그리고 얘는 크기라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얘를 왜 똑같은 변수에다 담았는가? 똑같은 변수에다 담은 이유는, 이게 보시면 히어로에다가 얘는 최초의 이미지를 갖다가 붙여 넣은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실물 파일. 근데 여기서 한번 리사이징을 해줘요. 근데 그 리사이징 재료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수 안의 내용을 여기다가 붙여 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오류도 발생도 없고요. 그냥 불러오자마자 이미지 이렇게 리사이징해서 그냥 히어로 변수에다 넣고 그걸 나중에 이렇게 그릴게, 여기에다가 그릴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변수에다가 담아서 활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변수에는 그냥 단순 데이터 저장이잖아요, 사실 얘는. 그래서 변수를 왜 활용하는가, 여기선 왜 리스트를 썼는가,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좀 변화나 좀 뭐랄까 궁금한 사항들이 있다면 바꿔보세요. 일단 바꿔봐서 그 변화를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하이게임의 기능이 그냥 기능 자체가 궁금하다 하면은 그냥 여기서 좀 뒤져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먼저 얘를 보고 이제 블로그를 봐도 되는데, 이게 약간
원문 보는 느낌, 원서 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이제 어렵게 설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바로 블로그로 봐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거 보는 습관을 좀 들여 놓으시면은 나중에 편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 추후에 쓸 넘파이 같은 것도 이런 거 도큐멘테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 정보를 뽑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베링스나 이런 거 좀 자주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왜냐면 진짜로 정확한 말들을 얘는 제공을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그런 거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이대로를 올려놓을 건데, 자 중요한 거,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이거 안 쓰려고 이거 이제 지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 주석 처리해 놓는 거, 이거는 이제 테스트용이었다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제 거에선 지워졌지만 여기서는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하는 거기선 남아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이 발전 과정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최초에 이만큼이었고, 그죠? 여기서 좀 더 뭔가 이제 뭐랄까 이미지 추가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 시점마다 저는 저장을 해서 공유를 할 거니까, 만약에 이전에 어떤 식으로 했었더라는 이전 코드를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서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걸로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